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 오차를 냈다. 이래서 이제 뭐 야당은 물론이고 뭐 여당까지도 지금 같이 기재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초과 세수 원인이 무엇이고 또 대책은 어떤 것인지 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초과 세수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더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재부는 10조 원 남았다고 했다가 6시간 만에 이제 19조 원 남았다고 수정 발표를 하고. 6시간 만에 9조 원이 늘어납니까? 예. 고무줄입니다, 완전. 예.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0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9조 원이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등 그 초과 세수 금액이 말하는 목적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제 7월 추가 경정 예산 이후에 추가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작년에 짠 본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50조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세수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 말대로 50조 원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예. 게다가 연말에 세수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10조 원이 더 거칠 수도 있다고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 예산 대비 60조 원 초과 세수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예. 지금도 이제 한 18% 오차가 생겼는데 오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50조 원도 되고 19조 원도 되고 9조 원도 되고 예. 정말 고무줄이네요, 이건. 네. 예. 그만큼 신뢰를 잃었죠, 이번에 이제 발표가요. 예. 과거에도 이렇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가 오차 금액과 오차율을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2004년에 발표를 시작했나 봐요. 근데 2007년에 이제 오차가 높았는데 그때 9.6%의 오차 금액이 14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오차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일 높았던 게 이제 2018년에 25조 4천억 원이 더 초과가 거쳤고요. 예. 그때 오차율은 9.5%였으니까요. 근데 기재부 전망에 들어맞는다면 올해 오차 금액과 오차율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상 초유의 초과 세수가 거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정부는 한 해 예산 짜면서 다음에 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소비 등 그 거시 경제 지표에다가 기업의 그 영업이익 전망 그리고 이제 부동산 주식 거래 등 자산 시장 전망 등을 종합해서 세수를 추계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정부 예상보다 이제 크게 높아졌고 그 안정될 걸로 봤던 부동산 거래도 계속 활발히 유지되면서 이제 세수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 이제 기재부 변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자연히 이에 따라 붙는 그 부가가치세도 늘어났고요. 부동산 매매 증가에 따른 그 양도세 그 증가 등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기재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세금이 이만큼 더 거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이 더 늘어나니까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수 이 증가를 이렇게 애써서 축소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국가 살림하고 그러니까 개인 살림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개인은 좀 많이 저축하고 남기는 게 좋은 건데 국가 예산은 정확히 예측해서 정확히 들어온 돈을 다 써야지 원래 그렇죠. 그 나라 살림을 잘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추계를 바꿨던 그 7월 당시 그 30조 원 정도 이제 추경을 잡았었는데 연간 50조 원 세수 증가를 만약에 그때 예상했다면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완 그러니까 보상 등 그 예산을 더 넉넉히 편성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당시 그 2조 원이었던 국채 상환 규모도 더 늘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채가 많다 이렇게 난리치는데 그것도 사실 이번에 제대로 그 상환을 못하게 된 거거든요. 매번 뭐 국간이 비어간다 이랬잖아요, 네. 기재부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뭐 80%만 지급한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국간이 예. 비어서. 근데 이 정도 예산이 됐다면 100% 지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재부의 주장들이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 나올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엄살 부리면서 제대로 세수 예측도 못했고, 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국제 신용 평가사의 불안한 시선을 떨쳐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채 이자도 더 절감할 기회를 놓친 게 이게 이제 실책으로 이제 비춰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은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19조 원의 그 초과 세수의 40%는 이게 지방 교부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7조 6천억 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목적세는 또 전액이 지자체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11조 4천억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5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그 고용 취약계층 등 그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6조 원 가운데 2조 5천억 원은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 민생지원대책 5조 3천억 원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쓴다 이렇게 용도도 이게 뭐 이제 밝혔나요? 국민들이 관심이 여기에 많을 텐데요. 그렇겠죠. 예. 1조 4천억 원은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 그거가 이제 2조 4천억 되는데 아마 1조밖에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채우는 데 쓰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 1.0% 초저금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조 5천억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융자 금리 인하와 그 체육융자 규모 확대에 이제 5천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합치면 소상공인 지원에만 총 이제 3조 5천억의 그 초과 세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취약계층에 1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4천억 원은 이제 농축산물 물가 안정 그리고 1천억 원은 육아 보직 등 그 돌봄 서비스 그 이런 그 인력 지원에 각각 사용하기로 했고요. 예. 여기서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이제 여행업종이나 공연업종, 숙박업소 그리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 이게 저번에 우리가 이거 다 경제 뉴스에서 다룰 때 이런 업종들이 제외된 게 좀 예.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그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걸 그랬죠. 했는데 이번에 예. 이걸로 이제 메꾼다는 보상이기 때문에 해당 예. 업종 사업자들은 손실보상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나면 이제 한 3조 5천억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안답고 합니까? 그거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이제 2월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당장 올해는 안 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 여당과 야당 그 초과세수 사용 방안 가지고 또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그 방역지원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과세수 납부 유예 방식을 꺼내들었다가 기재부가 이제 법에 저촉이 되고 납부를 유예할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날 그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은 1인당 20만 원씩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위해서 8조 1천억 원을 증액하자 이런 부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방역 지원금과 일상 회복 지원금 공약을 지원하려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과세수 19조 원 그 사용안을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국힘당의 그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구상에 반대를 하면서 기재부 안대로 소상공인 지원과 국채 상환에 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또 서로 논란만 또 벌이다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 거죠 이제.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자, 바른경제 초과세수 논란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